이번 시간에는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우함수하고 기함수 뭐 어렵지는 않은데 좀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거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 머릿속에다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의부터 가볼게요. 자,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수식으로 정의하게 되겠죠? 자,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f의 마이너스 x가 fx하고 같은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기함수는 수학적 정의는 f의 마이너스 x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함수를 이제 기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자,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x축 대칭은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넘어가면 x좌표는 안 바뀌어요. 그죠? 자, 점이 그냥 이 점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응을. 그러면 x좌표는 안 바뀌고 y만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x축 대칭하게 되면 이 y를 뭐로 바꾼다? 자,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이쪽으로 넘겨서 x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fx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요 관계는 x축 대칭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x축 말고 이번에는 이것을 y축으로 대칭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이렇게 y축을 건너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y축이라면 이렇게 건너가는 거니까 y좌표가 안 바뀌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x좌표가 바뀌겠죠? 그래서 y는 f의 마이너스 x라고 쓰게 되면 이것은 y축 대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동시에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요.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가 되면 이것을 이제 원점 대칭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요 우함수의 요 부분은 원래 fx랑 비교했을 때는 요거죠. 그래서 요게 y축 대칭이야. 자, y축 대칭인데 그것이 원래 함수랑 같대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y축 대칭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함수는 어떤 함수다? y축 대칭형의 함수다. y축 대칭형으로 생겼으니까 y축으로 대칭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는 요거는 y축 대칭이에요. 그죠? 자, 요 부분은 요것은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f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는 요게 x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x축으로 대칭했을 때와 y축으로 대칭했을 때가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얘가 원점 대칭형으로 생겼을 때 원점 대칭형으로 생긴 함수는 x축으로 대칭하나 y축으로 대칭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함수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에서는 좀 우기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그죠? 뭐 우가 뭐고 기가 뭐야. 그죠? 자, 좀 이게 말이 좀 이게 번역 우리가 했을 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우함수라는 표현이 even 펑션이에요. even 펑션이라고 쓰는데 even이라는 뜻은 짝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들이 짝수 함수들 x제곱이라든가 x4제곱이라든가 x6제곱과 같이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함수들이 우함수거든요. y는 x제곱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y축 대칭형으로 생겼죠. 뭐 4제곱도 그렇고 6제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한다고요. 그럼 even 펑션 그럼 얼마나 좋아? 짝수함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거를 꼭 한자로 해가지고 우, 기 이래 놓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함수는 짝수함수의 반대말이 될 테니까 오드 함수가 되겠죠. 오드 펑션. 그죠? 홀수함수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우함수는 짝수함수, 기함수는 홀수함수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놓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일본 애들이 그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연립방정식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본식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홀수 함수가 되니까 x3제곱, x5제곱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번 교과 과정에서 문과 학생들은 이제 안 배워요. 그죠? 자,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자연계 학생들만 배우도록 미적분 2에다 넣어놨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반드시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삼각함수 중에서 코사인 함수가 있어요. 코사인 함수. 자, 이것이 또 대표적인 우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함수에는 사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함수가 되는데, 코사인이 우함수고, 사인이 기함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또 기억을 못해요. 야, 어떤 게 코사인이 우함수인가, 그죠? 자, 자꾸 헷갈려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코사인에 요 동그라미 있죠? 자,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우자가 딱 써져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우함수구나.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를 먹어버리죠. 그죠? 자, 마이너스를 먹어버리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앞으로 나온다라고 얘기 안 하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자, 앞으로 뭐 나온다? 자, 기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어 나온다. 왜 이게 또 기어 나올까요? 그죠? 그냥 불룩 튀어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지? 자, 그런데 꼭 이걸 기어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슬슬슬슬슬슬 이렇게 기어 나온다. 그래서 이게 기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어 나오기 때문에 기함수다. 그럼 뭐 뛰어나오면 뛰함수인가? 그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일단 우함수, 기함수 정의 기억해 두고요. 자, 그래프는 어떤 형태인지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함수, 기함수가 나올 때 그 정적분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는 우함수, 기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자, 정적분에서는 주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할 때 많이 쓰는데, 자, 이 안에 이제 fx, dx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적분할 때, 자, 이 함수가 만약에 우함수다. 그러면 이게 y축 대칭형으로 생겼으니까,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우함수는 y축 대칭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이라는 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뭐 넓이하고 일치하겠죠. 그죠? 정적분이. 자, 그러니까 굳이 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값이 똑같아요. 그죠? 정적분 결과가.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 안 하고, 자, 어떻게 한다? 0부터 a까지. 즉, 요 부분만 한다. 요 부분만 적분해서 어떻게 한다? 어차피 요거 똑같으니까, 그죠? 자, 2배 해준다. 그지? 요렇게, 우함수일 때는 쓰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냥 해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양가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우함수는. 자, 포인트는 기함수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하는데, 만약에 이 fx가, 자, 요게 만약에 기함수다. 그러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형으로 생겼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여기 있는 x 3승 그래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이 되는데, 자, 이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넓이 의미로 보면 넓이는 같고요. 부호는 반대죠. 이쪽 x축 아래 부분은 당연히 정적분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결과는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넓이는 똑같은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니까 뭐가 된다? 자, 이 값은 0이 된다죠. 그래서 정적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이 이제 기함수 파트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뭐 우함수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기함수만큼은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챙겨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쉽게 정리가 될 거고,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본다면, 합이나, 그 다음에 차. 자, 요거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곱은 좀 문제가 되죠. 곱은. 자, 곱은, 어떤 문제집에서도 반드시 한두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우함수하고 우함수를 더하면, 그죠? 자, 우함수하고 우함수를 더하면 뭐가 될까? 이게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또, 뭐, 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더하면, 이거는 기함수일까, 우함수일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하나 나오겠다. 그지? 자, 우함수에다 기함수를 더하면, 우기네. 그죠? 자, 우기, 기우, 우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기함수일까, 우함수일까?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요거는, 하고 지워버려야 되겠다.
만약에 fx가 우함수고 그 다음에 gx가 우함수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f 속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게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먹어버릴 것이고 또 gx도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를 먹어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한 형태 fx 더하기 gx를 하나의 형태로 보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과연 이게 마이너스가 먹어버리느냐 튀어나오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f의 마이너스 x하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x 형태가 돼서 이건 둘 다 먹어버리죠. 그죠? 둘 다 먹어버리니까 이건 그대로 fx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다? 먹어버렸으니까 우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함수하고 우함수의 합은 우함수가 됩니다. 일단 요거는 지워버리고 자, 우함수하고 우함수의 합은 우함수가 돼요. 그럼 뭐 마이너스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먹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결과가 우함수예요. 기함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자, 기함수하고 기함수의 합은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함수하고 기함수가 섞였을 때는 이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또 기함수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알 수 없어요. 자, 요거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이 만족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성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곱하기죠. 자, 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함수에다 우함수를 곱하는 경우는 뭐 이 경우랑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좀 정리가 필요해요. 그죠? 어떤 문제집에서도 반드시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자, 정리해보시면 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가 되고요.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돼요. 뭐 요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신다면 요것도 만약에 f가 기함수다. 그 다음에 또 g가 기함수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한 형태의 함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자, 두 개를 곱한 형태의 함수를 라지 fx라고 둔다면 이때 라지 fx 속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과연 이것이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아니면 먹어버리느냐. 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마이너스 x가 되고 g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 x가 되는데 fx하고 gx가 둘 다 기함수니까 이건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돼버리죠?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가 돼버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fx 왜 떴나? 그렇지. fx gx가 돼버립니다. 그죠?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는데 이게 둘 다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면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fx하고 같죠. 그러면 이 곱의 함수는 마이너스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앞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함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함수하고 기함수의 곱은 우함수가 돼요.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풀이를 좀 짧게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f가 기함수면서 동시에 우함수일 수 있을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기함수면서 동시에 우함수가 있을까? 즉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그것이 fx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fx일 수 있느냐? 자, 이런 함수가 있을까요? 이게 다 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딱 던진다면 실제로 이런 함수는 없어요. 없는데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딱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가끔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기함수면서 동시에 우함수인 함수는요. 딱 하나예요. 자, 상상이 될 텐데 그 함수는 바로 0입니다. 즉 y는 0이죠. 쉽게 얘기하면 y는 0. y는 0을 뭐라 불러요? x축이라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 x축에 해당되는 이것은 우함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y축 대칭이라 그랬는데 뭐 x축이란 이 직선 자체를 뭐 y축으로 대칭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당연히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
그죠? 기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건데, 뭐 이것도 뭐, 그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함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fx 이꼴 제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only. 자, 요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우함수면서 동시에 기함수인 함수는 x축에 해당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할만해요. 그죠? 자, 근데 하나 더 들어가 본다면 이제 합성함수죠. 요게 또 출제율이 높아요. 합성함수가.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데, 자, f 속의 g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f가 우함수냐 또는 뭐 g가 우함수냐 기함수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과가 바뀔 수 있는데, 경우를 한번 나눠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기함수 속에 기함수가 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함수 속에 우함수가 들어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 속에 우함수가 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우함수 속에 기함수가 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야. 이 각각이 우함수냐 기함수냐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f가 우함수고, 그 다음에 g가 우함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f 속에 g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지. 이 경우, 이것도 우함수고, 이것도 우함수인 경우. 자,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어서 이것이 f의 gx, 즉, 마이너스를 먹어버린 형태가 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느냐. 자, 둘 중에 어떤 거냐를 여러분이 구분해 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gx 자체가 우함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단 얘가 벌써 마이너스를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fg 모양, 이 모양이 그대로 돼버려요. 이 모양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함수하고 우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자, 우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요거는 좀 이따 지웁시다. 자, 이거 지워버리면 이것도 같이 지워지니까. 자, 그 다음에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f하고 g가 둘 다 기함수라고 합시다. 자, 요게 둘 다 기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g 속에 요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 gx가 기함수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f가 바깥쪽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f도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또 앞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요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앞으로 기어 나온 형태가 되니까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 그죠? 자, 요 두 개는 선생님이 보여줬고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결론은 요것도 우함수, 요거는 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기기만 기가 돼요. 기기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려나? 기기기, 나머지는 다 우함수입니다. 기기만 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해본다면, 우함수, 기함수가 또 미분하고 또 이게 만나요. 미분하고. 자, 미분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이런 또 얘기가 될 수 있죠. 자,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자, 기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요거는 또 우함수가 돼요. 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짝수함수들이죠. 그러니까 x의 4승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 앞으로 나오고 x의 세제곱 되죠. 자, 홀수함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홀수함수를 미분하면 또 짝수함수가 되겠죠. 지수가 하나 빠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함수가 되니까 미분을 하게 됐을 때 기함수하고 우함수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고요. 그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뀌는 형태의 모양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왔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할 건데, 이거는 문과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은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여기서 끊으셔도 됩니다. 자,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임의의 함수, fx에 대하여,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자, 요 함수는요, 일단 요 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자, 요 함수는 우함수가 돼요. 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그죠? 요게 플러스 x가 되면서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요거의 부호가 서로 바뀔 뿐, 그죠? 전체적으로는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요건 우함수가 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임의의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우함수를 만들 것이냐 그러면 fx하고 f의 마이너스 x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좀 어떤 성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이 좀 따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언제나 우함수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기함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기함수를 만들 때는 fx에서 빼주면 돼요. f의 마이너스 x를 빼주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기함수가 됩니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요 두 개를 먼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서로 더해보세요. 자, 더하게 되면 이 두 개는 지워지고요. fx가 2배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즉, 이것과 이것의 산술평균이죠. 더해서 반을 나눈 것은 언제나 fx가 됩니다. 자, 수식으로 쓰면 f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자, 더하기 2분의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합은 무조건 fx가 돼요. 그런데 이건 우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건 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은 어떤 임의의 함수는 임의의 함수 fx는 언제든지 간에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골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요거는 좀 어거지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서 나온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지 않으면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요게 2014학년도 한양대학교 논술문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렵지는 않았었는데요. 총 4문제가 출제됐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좀 당황한 학생들도 있어서 요건 이제 한번 정리를 해줬고요. 그거 말고도 우함수, 기함수 다룰 때 요 성질이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는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는 우함수고 요런 형태는 기함수고 그것의 합에 의해서 언제나 fx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임의의 함수는 무조건 요런 우함수와 요런 기함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함수, 기함수 선생님이 아는 데까지 최대한 정리했는데 자, 카드 만들어 가지고 요거 내용 한번 쫙 정리해 뒀다가 자, 필요할 때 적절하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